부유한 노년을 위해, 성공적인 은퇴를 위해 실패하지 않는 주식 찾는 법.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투자 자본금의 100%를 잃는 것이죠. 이런 초고 위험을 피하면서 투자 행위를 지속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올 겁니다. 위험을 피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유보율, 유동 비율입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재무 비율을 계산하고 그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비율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익성 지표, 성장성 지표, 안정성 지표, 활동성 지표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안정성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장 폐지를 피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간 투자하면서 하나의 자부심은 그간 운 좋게 상장 폐지를 면했다는 겁니다. 노후 준비나 은퇴 플랜을 세우시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높은 비중의 종목 하나를 상폐당한다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다 레버리지를 쓰거나 위험이 큰 종목에 베팅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재무 비율들만 살펴보시더라도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과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재무 구조 중 타인 자본 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 지표입니다. 부채 총계에서 자기 자본, 자본 총계를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한 것이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자산을 부채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금 조달과 재무 상태가 건강하다라는 신호가 되겠죠. 하지만 부채 비율이 무조건 낮은 것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빠른 성장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100% 이하면 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보편적으로 200% 이하면 양호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당좌 비율입니다.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나누고 그 값을 100으로 곱한 값입니다. 당좌 비율 산출 목적은 초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당좌 비율이 100% 이하라면 주의해야 되고 100% 이상이라면 단기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을 사용하여 단기 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단기 금융 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사가 단기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유동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금융위기나 대외 변수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너무 높은 당좌 비율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나눈 값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5 이상이면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보고 1 미만이면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기업이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높을수록 이자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높다는 것을 뜻하므로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보율은 기업의 잉여금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사내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회사가 이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재투자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높은 유보율은 재무적으로 안정된 회사를 나타내고 회사가 미래 성장과 위기를 대비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유보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무상증자, 배당 지급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도 있겠죠. 유보율이 높으면 이렇게 안전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 너무 높은 유보율이라면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성이 중요한 산업 분야의 기업이라면 반대로 투자 가치가 낮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입니다. 단기 지불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고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단기 지급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200% 이상이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동 비율이 있는데 왜 당좌 비율을 계산하는 것일까요? 유동 자산에는 대표적인 것이 재고 자산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은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당좌 비율은 초단기 지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안정성 지표들을 스크린샷 찍으셔서 보유 중인 종목들, 앞으로 매수 예정이신 종목들 안정성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채 비율 100% 이하 이상적, 200% 이하 양호, 당좌 비율 100% 이상 양호, 이자 보상 배율 1.5 이상 양호, 1 미만 잠재적 부실기업 가능성 있음, 유보율 보편적으로 200% 이상 양호, 유동비율 200% 이상 양호. 이렇게 다트전자공시에서 기업명을 검색해서 분기보고서에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계산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더 쉽게 보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퍼니 가이드 라고 검색하셔서 FN 가이드 상장기업 분석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종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라고 검색하시면 컨센서스도 볼 수 있고 투자지표도 볼 수 있고 재무 비율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성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항목의 평균적인 수치들을 살펴보시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를 잘 평가하셔서 매수하실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정성 비율이 좋은 기업을 샀더라도 어디서 사면 안 될까요? 자, 보시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2 구간을 지나서 스테이지 3로 가는 구간에 이렇게 기분 나쁜 음봉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음봉이 단순 이런 작은 음봉들이 아니라 장대 음봉이거나 이렇게 윗꼬리를 동반한 음봉인데 거래량까지 동반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상승 추세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5일선과의 갭이 너무 벌어지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좀 피하셔서 상승 추세의 초입이거나 스테이지 1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안정성 비율이 괜찮은 기업이라면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장 폐지를 피하는 방법을 차트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상장사들은 외부 감사를 받죠. 12월 결산일과 6월 결산일이 있습니다. 12월 결산일 전에 감사 거절 의견 예정이면 내부자들은 대부분 알게 되죠. 그러면 임원들과 내부자들이 지분 매도를 시작하겠죠. 지분을 이렇게 시장에서 매각하는 과정에 이 짙은 회색선 보이시죠? 요게 장기 이평선 1년선입니다. 200일로 보셔도 되고 224일선이나 240일선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체크해 놓은 2, 3월에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있는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리가 없겠죠. 대부분 지분은 임원이나 내부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이슈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주가를 띄우고 나서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2, 3월에는 재무 상태가 장기적으로 안 좋거나 여기 보이시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52주 신저가에서 224일선을 놓고 이렇게 계속 빠져가는 이런 종목들은 2, 3월에는 좀 주의를 하시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법인들은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 등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하는 건데요. 한 기업에 대한 회계 감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 감사보고서가 다트전자공시에 있는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나오죠. 감사보고서 안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이렇게 총 4가지로 감사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감사보고서상 한정 의견을 받거나 반기보고서상 부적정, 거절 의견을 받는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감사보고서 상에서 부적정이나 거절 의견을 받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이 역시 상장 폐지됩니다. 또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자본금 전액 잠식되거나 2년 이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이 되면 상장 폐지됩니다. 최근 사업년도 매출이 5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장사가 잘 안 되면 관리 종목이라는 거죠.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 폐지됩니다. 이 외에도 액면가에 20% 미달이 되는 것이 30일 지속되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미달이
30일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회사 대표가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에도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치죠. 최근에 이화전기, 이트론, EID가 이런 경우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엄격한 상장 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가장 흔한 상장 폐지 사유는 대부분 지속적인 영업 손실입니다.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트 전자공시에 들어가셔서 회계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에 들어가시면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에 이렇게 감사 의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정에서 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바뀐 시점부터는 조금 유의 있게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안정성 비율과 상장 폐지를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복적으로 숙지하셔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고 주의하셔서 위험을 관리하시면 우리가 우상향 계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메일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한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